안녕하십니까? 한국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 산학연계활동그룹 김주흥입니다. 오늘은 엠팩 레벨 2 샘플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이 전에 사전 세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설정은 엠팩 표준 데모 키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모듈 구성은 파라미터, 시스템 파라미터에서 리드 마운팅 스테이터스를 눌러주시고 Yes를 눌러주시면 현재 연결되어 있는 PLC의 상태를 읽어옵니다. 데이터를 읽어오게 되면 지금 저처럼 모듈의 각 슬롯마다 장착된 모듈들을 읽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PLC와 통신을 확립하고 아래의 예시화면과 같은 PLC 프로그램과 GOT 화면을 작성하세요. 동그라미 1번 스위치들을 ON하면 각 오브젝트의 디바이스가 ON/OFF 동작을 한다. 액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 그림과 같이 화면 우측 상단에 현재 시간과 수험자 성명을 표시한다. 동그라미 3번 위치 결정 기동 번호는 바이너리 16비트로 입력되게 하며 조구 속도는 바이너리 32비트로 입력되게 작화한다. 동그라미 4번 이송 현재 값 전송 속도는 바이너리 32비트로 표시되게 하며 유효 M코드는 바이너리 16비트로 표시되게 한다. 동그라미 5번 작화 화면과 같이 각 오브젝트에 텍스트나 코멘트를 표시한다. 6번 보안 인증 스위치를 이용하여 레벨 1로 인증한다. 7번 보안 인증 스위치를 이용하여 레벨 1로 인증하면 화면 전환 스위치가 활성화되고 해당 스위치를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간다. 지금 보시는 예시화면까지가 문제입니다. 문제상에 나온 터치 화면은 꾸며진 예시 사진이며 오브젝트의 디자인적 요소는 상이해도 상관없습니다. 기능적 조건만 충족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각 오브젝트의 디바이스는 임의로 지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버 온 스위치를 온해도 실제 서버 온이 동작이 되지 않아도 스위치가 정확하게 동작하는지까지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지문에 보면 PLC와 통신을 확립하고 라는 문구로 PLC와의 접속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스템 트리에 들어가셔서 컨트롤러 세팅에 iCPU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매니팩처러 제조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컨트롤러 타입에 IQR, 인터페이스에 이더넷으로 맞게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저는 CPU에 있는 내장 이더넷 포트를 사용할 거라 iCPU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GOT 화면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피규어는 선과 도형 등을 표현할 수 있으며 오브젝트는 스위치나 램프, 그래프 등 디바이스와 연계된 기능들을 작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스위치와 텍스트들을 예시화면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지문에 있는 현재 시간과 수험자 성명 중에 수험자 성명도 같이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현재 시간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의 액션은 상관하지 않고 디바이스는 임의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위치 결정 기동 번호와 저고 속도를 표시할 수 있게 누메리컬 디스플레이를 누메리컬 인풋을 사용하게 되고요. 위치 결정 기동 번호 같은 경우에는 바이너리 16으로 설정을 진행하고 저고 속도 같은 경우에는 바이너리 32비트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송 현재값과 정성 속도 같은 경우 누메리컬 인풋이 아닌 누메리컬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하게 되고 동일하게 바이너리 32비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6번 지문에 나온 레벨 인증을 세팅을 위해서 사전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트리에 시큐리티로 세팅을 들어가 주시면 레벨을 선택을 하여 레벨 디바이스를 임의의 디바이스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임의의 디바이스인 D100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1로 인증한다 하였으니 레벨 1에
저는 패스워드를 1111로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레벨 인증을 위한 스위치를 만들어 주셔야 되시는데요. 스페셜 펑션 스위치라는 스위치를 만들어 주시고 해당 스위치에서 긴 액션을 패스워드 시큐리티 레벨로 선택을 해줍니다. 동그라미 7번 지문에 있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때를 위해 고투 스크린 스위치를 만들어 줍니다. 레벨이 인증되면 화면 전환이 가능해야 하니 익스텐디드로 넘어가서 시큐리티 레벨, 인풋 레벨을 1로 설정해 줍니다. 저는 화면 넘어가는 걸 보기 위해 다음 화면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다음 화면에서는 앞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고투 스크린 스위치를 만들어 줄게요. 만들어진 게 잘 되었는지 시뮬레이터를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PLC 시뮬레이터와 기동을 할 거고요. GX웍스 3와 맞게 되어 있는지 세팅을 확인하고 GT 디자이너에서도 시뮬레이터를 기동합니다. 처음에는 화면 이동이 되지 않고 보안 인증 바로가기를 통해 해당 레벨에 맞는 패스워드를 입력해 줍니다. 인증에 성공이 되면 화면 이동 스위치가 동작이 되게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심플 모션 유닛을 이용하여 기구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위치 결정 운전을 실행해 주세요. 동그라미 1번 50.00mm/미닛의 속도로 구동하는 조그 정회전, 조그 역회전 동작이 되도록 하세요. 동그라미 2번 X0번 스위치를 원하면 정지한다. 동그라미 3번 X1번 스위치를 원하면 원점 복귀가 된다. 동그라미 4번 X2번 스위치를 원하면 고속 원점 복귀가 된다. 동그라미 5번 X3번 스위치를 원하면 동그라미 7번 내용의 위치 결정 기동이 된다. 동그라미 6번 워크 중앙이 원점이 되도록 원점 복귀를 실행한다. 동그라미 7번 위치 제어 시 연속 위치 결정 제어로 ABS 1축 직선 제어 10cm로 이동 후 ABS 1축 직선 제어로 15cm로 이동한다. 동그라미 8번 고속 원점 복귀를 실행한다. 상기에 언급되지 않은 설정들은 임의로 설정한다. 위치 결정 제어 시 지령 속도는 100mm/min으로 설정합니다. 파라미터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라미터 82번 긴급 정지 유효 무효 설정입니다. 저희 엠팩 표준 데모 키트 같은 경우에는 긴급 정지 배선이 되어 있지 않아 긴급 정지를 사용하지 않는 무효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파라미터 1번. 파라미터 1번, 2번, 3번을 같이 보실 텐데요. 파라미터 1번은 단위. 저는 문제와 동일한 단위인 밀리미터를 사용하였습니다. 파라미터 2번. 1회전당 펄스수. MRJ4와 MRJ5 서버 모두 4194304펄스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라미터 3번 1회전당 이동량은 시험 보시는 현장에 맞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임의로 1회 전당 이동량은 10mm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파라미터 8번 속도 제한값입니다. 저는 임의로 모토 전격 회전수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1회전당 이동량이 10mm이기 때문에 RPM의 단위를 mm/min으로 바꾼다면 3만 mm/min이 됩니다. 다음은 원점 복귀 기본 파라미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 43번 원점 복귀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지문에서 워크 중앙의 원점 복귀가 돼야 한다 라고 하였으니 저는 데이터 세트식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점 복귀 속도는 100mm/min으로 임의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동그라미 7번 지문에 있는 위치 결정 데이터입니다. 위치 제어 시 연속 위치 결정 제어로 ABS 1축 직선 제어 10cm, 이동 후 ABS 1축 직선 제어 15cm 라고 하였으니 ABS 리니어 1으로 두 가지를 만들어 줍니다. 각각 목표 이동량은 10cm, 15cm로 세팅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위치 제어 시 연속 위치 결정 제어로 해달라고 하였으니 오퍼레이션 패턴을 Continue로 세팅하게 해줍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문제를 복귀하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심플 모션 유닛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인포메이션에 등록되어 있는 심플 모션 세팅 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뜨는 시스템 컨피그레이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버 앰프를 등록합니다. 파라미터에 들어가 저는 긴급 정지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설정한 것입니다. 단위는 문제와 같이 mm로 설정하였습니다. 1회 전당 펄스 수는 419만 정도 되는 수치인데 해당 수치가 만약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계산을 따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아까 시스템 컨피그레이션에 등록하셨을 때 펄스 수가 확인이 되세요. 거기서 나누기 16을 해준 값으로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419만 4304 펄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파라미터로 돌아가서 1회 전당 펄스 수를 4194304 펄스로 세팅해 줍니다. 1회 전당 이동량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저는 임의로 10mm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도 제한값입니다. 속도 제한값은 현장마다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겠지만은 저희는 지금 모터의 전격 회전수, 즉 3000rpm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3000rpm이다 보니 3000rpm의 1회 전당 이동량이 10mm로 해서 3000 곱하기 10 한 값을 세팅해 주었습니다. 창을 닫아 세팅된 값들을 저장을 시켜 주시고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 저는 항상 이렇게 코멘트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디바이스 코멘트에 커먼 디바이스 코멘트에서 우클릭해서 샘플 코멘트를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글이 편하기 때문에 한국어로 세팅을 하고 내가 필요한 심플 모션 모듈을 선택을 해서 샘플 코멘트를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멘트들을 모두 다 읽어올 수가 있게 되죠. 선도 번호가 XA0이기 때문에 XA0부터 검색했었을 때 YA0
했을 때 코멘트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는 임의의 접점 M100을 시작으로 서버 1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10번, Y0번을 통해서 PLC 준비를 하고요. X0번을 통해서 준비 완료 신호를 받아 서버 ON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문에 나온 대로 X0번 스위치를 원하면 정지하게 된다를 하려고 하는데 정지가 어떠한 신호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해당 부분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입출력 신호부터 확인을 해봅니다. 매뉴얼에 입출력만 검색해도 내용들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또 나와 있죠. 축 정지 신호는 CD 180번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입력 스위치를 아까 레벨 1에서 다 모두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선두 번호를 0020으로 가져가서 X20번을 사용을 하였고요. 자, 그럼 이제 축 정지 신호가 몇 번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축 정지를 찾았지만 버퍼 메모리를 확인할 수가 없어 다시 버퍼 메모리 어드레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데이터 쪽에 있는 CD 180번을 찾아 버퍼 메모리를 확인합니다. 3100번이네요. 뒤에 나와 있는 더하기 10n 같은 경우에는 다음 축, 즉 2번 축, 3번 축으로 넘어갈 때 사용하는 어드레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출력 신호를 이용해서 버퍼 메모리 UA/G30100.0을 통해 축 정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동그라미 3번 X1번 스위치가 ON이 되면 원점 복귀가 된다 입니다. 자, 그러면 원점 복귀를 위해서 위치 결정 기동 번호 세팅하는 곳에 원점 복귀를 하겠다는 번호를 주어야 하는데 해당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D 3번 위치 결정 기동에 4300이라는 버퍼 메모리 어드레스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원점 복귀 동그라미 4번에는 고속 원점 복귀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해당 부분을 실행을 하려면은 어떠한 값을 넣어야 될지 모를 때는 이렇게 위치 결정 기동 번호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9001과 9002를) 통해서 각각 원점 복귀, 고속 원점 복귀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4300번에 각각 9001과 9002를 넣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same as를 통해서 바로 위치 결정 시동 신호를 준 거는 지문에서 나와 있다시피 X1번, X2번 스위치가 온되면 원점 복귀가 된다, 고속 원점 복귀가 된다 이기 때문에 기동 신호를 바로바로 same as로 달아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워크 중앙이 원점 복귀도 내용이 있지만은 우선 동그라미 1번에서 나왔던 조구 속도를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조구 속도를 지정하기 위해 파라미터를 보았더니 조구 속도 제한 값이 있습니다. 기본 값으로는 200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은 조구 속도 제한 값보다는 속도 제한 값이 더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상으로 세팅이 가능하여서 저는 우선 속도 제한 값과 조구 속도 제한 값을 동일하게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세팅인 원점 복귀 세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이러한 원점 복귀 세팅을 찾기는 했는데 내용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매뉴얼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바로 나왔네요. 기계 원점 복귀에 원점 복귀 방식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점 도구 방식이 있고요. 어떻게 실행되는지까지 자세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카운트 메소드 1번, 카운트 메소드 2번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차이점도 해당 설명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점을 이용한다라는 차이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세트식입니다. 데이터 세트식은 원점 복귀 시 실시하였을 때 위치가 원점으로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워크 중앙이 원점이 되도록 원점 복귀를 실행한다 라는 지문을 족으로 이동을 시키고 족으로 중앙으로 이동한 다음 그 해당 중앙에서 원점 복귀를 실행함으로써 해당 위치가 원점이 되도록 풀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원점 복귀 속도는 임의로 100ms/min으로 세팅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그라미 7번 연속 위치 결정 제어에 관한 내용인데요. ABS 1축 직선 제어에 대한 내용은 알겠으니 해당 내용을 먼저 세팅을 해봅니다. 먼저 목표값이 10cm로 이동이기 때문에 10cm에 맞게 세팅을 진행을 해주고요. 두 번째로 15cm 이동도 동일하게 진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문에 나온 연속 위치 결정 제어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는 다시 매뉴얼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보시면은 위치 결정 제어에서 위치 결정 종료와 위치 결정 속행이 있는데, 해당 부분을 지금 현재 나한테 맞는 연속 위치 결정 제어 패턴 01번으로 세팅하게 됩니다. 연속 위치 결정 제어는 자동적으로 다음 넘버의 위치 결정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 위치 결정이 완료될 때마다 반드시 자동 감속하고 심플 모션 유닛의 지령 속도가 제로가 되고 나서 다음 위치 결정 데이터 운전을 실행하게 됩니다. 추가로 연속 궤적 제어 같은 경우에는 위치 제어가 시작이 되고 다음 위치 제어를 시작을 할 때 감속 정지하지 않고 속도 변경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팅창을 닫아 저장을 시켜 주시고요.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또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3번이 켜졌을 때 7번 내용의 위치 결정 기동이 된다 했으니 포지셔닝 데이터 1번이 기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해줍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빼먹은 거는 조구 동작을 빼먹고 있었죠. 그래서 축정지 앞에 조구 기동에 대해서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조구 제어하는 방식을 알기 위해 다시 한번 매뉴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구 속도부터 넣어 놓고요. 다시 한번 버퍼 메모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구 속도에 해당하는 CD17번을 확인합니다. 조구 속도는 버퍼 메모리 4318번의 더블 워드로 잡혀져 있네요. 조구 속도값을 넣을 때 단위가 밀리미터라면 10의 마이너스 2승이기 때문에 소수점 단위까지 한 번에 적어주게 됩니다. 만약에 조구 속도에 2만 밀리미터 퍼 미닛을 설정하는 경우 버퍼 메모리에는 2만이 아니라 200만 이라는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조구 속도가 50.00mm per minute이니 50이라는 값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5000이라는 값을 넣어줌으로써 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조구 정회전 기동, 역회전 기동을 찾아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매뉴얼을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정확하게 모를 때는 여러 가지로 저도 테스트를 하면서 검색을 하는 과정입니다. 조그 정회전 기동과 역회전 기동은 버퍼 메모리 3101번, 3102번이었네요. 1이란 값을 넣어주게 되면 되니 아까와 동일하게 워드의 비트화를 통해서 프로그래밍 해주겠습니다. 네, 작성이 다 완료되었으면 컴파일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조그 속도가 5000, 즉 50mm/min이 들어갔고 정회전과 역회전이 가능하게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쭉 정지와 원점 복귀, 그 다음에 고속 원점 복귀까지 프로그램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과 5번에 해당하는 위치 결정 기동, 현재는 장비가 구동을 할 수가 없어서 프로그램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포지셔닝 액세스 데이터의 오프라인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은 위치 결정 데이터를 작성하세요. 포지셔닝 데이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그라미가 3개 이어져 있고 가운데 직선이 쭉 그어져 있었는데요. 해당 부분이 이제 연속적으로 동작이 되다 보니 저는 연속 제어에 해당하는 연속 위치 결정 제어를 선택을 하였고요. 맨 마지막에는 위치 결정이 종료될 수 있도록 엔드를 선택하였습니다. 처음에 원을 그리고 직선을 나가고 원을 그리고 직선을 나가는 패턴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원을 그릴 때는 중심점 지정에 이축 원호 보관 제어를 사용하였으며 직선으로 나아갈 때는 이축 직선 보관 제어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을 그릴 때는 중심점 지정에 원호 보관 제어다 보니 목표 어드레스 값은 없고 현재 위치로 지정을 하고 원호 중심점이 만으로 세팅을 해줌으로써 현재 값은 0에서 0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중심점이 만, 즉 10mm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10mm를 중점으로 0에서 0으로 이동을 해서 원을 그리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스피드 값을, 속도 값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원을 그리고 직선으로 나아가고 원을 그리고 직선으로 나아가는 패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문제를 복기하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심플모션 세팅 툴을 열어주시고요. 보관 제어, 즉 2개의 축을 이용하다 보니 1개 축을 더 등록을 해줍니다. 지금 현재 서버 M4가 있지 않아도 상관없으시고요. 어차피 시뮬레이터로 확인을 해보실 겁니다. 그 전에 2번 문제에서 했던 내용을 봐도 오프라인 시뮬레이터에서 확인이 되시죠? 처음에 속도가 올라갔다가 10mm 가서 멈추고 나머지 5mm 갈 때 다시 속도가 올라갔다가 멈추게 되는 연속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프가 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연속 운전으로 해서 문제와 같은 그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관 제어
제가 계속 원호 보관 제어, 중심점 보관 제어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을 그리기 때문에 원호 보관이라는 것까지는 이해는 되는데 중심점 지정, 보조점 지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조점 지정의 원호 보관 제어 같은 경우에는 시작 지점과 내가 목표하는 목표점 어드레스로 이동을 하게 될 때 보조점을 거쳐서 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심점 지정의 원호 보관 제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전에 콤파스를 썼던 것처럼 중심점에다가 콤파스를 딱 찍어서 현재점에서 목표 어드레스로 움직이게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개념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간 중심점을 이용한 원호 보관 제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원호 보관도 ABS 제어와 인크리먼트 제어가 있고요. 저는 인크리먼트 제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보조축으로는 2번 축을 세팅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세팅을 하려고 하니 에러가 뜨면서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시스템 컨피그레이션에서 앰프를 하나 더 등록을 했지만 세팅을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맞지가 않아서 그런 건데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은 붙여넣기를 통해서 동일하게 세팅을 맞춰주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는 단위가 달라서 안 되는 거였지 무조건 세팅이 똑같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을 그리게 될 때 그림과 같이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먼저 머릿속에서 그려봅니다. 직선이 있고 원이 3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 시작점과 독자 지점이 같게 되니 그런 식으로 목표 어드레스는 0이 되게 되고요. 아크 어드레스, 즉 중심점의 어드레스는 조금 더 멀리 간 저는 1회 전당 이동량만큼의 값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프라인 시뮬레이터를 한번 보시면은 동그란 원이 그려지게 되었죠. 자, 그럼 이제 다시 가운데 직선을 그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 가운데 점까지가 한 바퀴이니 3칸으로 가려면은 1일 전당 이동량의 3배 되는 값을 넣어주면 되시겠죠. 그러면은 이축 직선 보관 제어를 이용하여 어드레스 값을 아까 중심점 값보다 3배가 넘게 세팅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막대사탕 같은 그림이 나왔죠. 그럼 요 해당 그림이 3개가 되면 되니 요거를 복사해서 그대로 적용을 시켜줍니다. 마지막은 끝나야 하니 엔드로 변경을 해주시고 오프라인 시뮬레이션을 확인해 주시면 문제와 같이 동일한 그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를 풀며 필요한 매뉴얼들은 GOT의 화면 설계 매뉴얼과 심플모션 유닛의 매뉴얼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터치의 화면 설계 매뉴얼은 너무 많은 페이지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내용은 도형 표시와 오브젝트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도전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엠팩으로 엔지니어의 꿈을 이루세요. 지금까지 한국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 산학연계 활동그룹 김주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